오늘은 토질 및 기초 실무 4장 흙의 투수성과 침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흙의 투수성은 우리 토질력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그리고 투수성이 많은 흙과 또 불투수성의 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러한 흙들의 침투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먼저 흙의 투수성과 침투에는 이 달시의 법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달시의 법칙은 적용 범위가 그 RE 레이놀드 수가 4 이하인 측류에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측류에 적용이 되며 그 다음에 이 지하수, 지금 토지력학에서 다루는 그러한 물의 흐름은 주로 지하수의 흐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의 흐름은 레이놀드 수가 1 정도 됨으로써 다시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시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수리학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여기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출 속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출 속도를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공식이 있습니다. 유출 속도 V는 KI,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다시 법칙을 이용한 그러한 공식으로서 이 유출 속도는 투수계수 K와 동수경사 I의 곱이다. 그럼 동수경사라고 하면 우리가 I라고 하는데 L분의 델타 H죠. 이 L이란 것은 우리가 수위를 측정하는 점 A와 B 사이의 절대 거리를 L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 이 거리 분의 각 A점에서의 수두와 B점에서의 수두의 차이를 델타 H라고 하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거리 분의 두 점의 수두 차, 이를 동수경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V는 KI라는 공식을 대입을 하면은 그래서 Q는 유량이 되겠죠.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속도 V가 되는데 따라서 이거는 단면적 곱하기 K I가 되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어떤 일정 시간상의 유량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또 시간을 곱해서 결과적으로 유량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단면적 곱하기 속도라고 하는 이것은 이론 속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흙의 알갱이 사이를 통해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실제의 단면적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흙이 있으면 흙의 공급 부분의 면적을 AV라고 한다면, V가 보이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분의 면적을 VA라고 한다면 이때의 속도는, 실제 속도는 VS가 됩니다. 따라서 이 VS를 구해보면은 AV분의 A 곱하기 V가 되고요. 여기서 그대로 이걸 풀어서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이 VV분의 V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공급률이 되죠. 따라서 이 공급률분의 V가 되니까 공급률은 무조건 1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vs가 v보다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 진도 속도는 이론상 속도보다는 항상 더 크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공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식에 대해 설명하는 설명에 대한 부분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S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요.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일정 시간 동안에 면적 A를 통과하는 전 투수량은 아까 K, I, A에다가 여기다가 시간 T를 곱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투수 개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봅시다. 투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 투수 개수는 유체의 점성, 온도, 흙의 입경, 공급비, 형상, 포화도, 흙입자의 거칠기 등의 요소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테일러는 물과 흙의 모든 영향을 반영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이 테일러 식이죠.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 투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 입경을 보겠습니다. 입경. 투수 개수 K는, 자, 먼저 1번. 자, 투수 개수 K는 자, 입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런 거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간극비가 있는데, 간극비가 여기에 2가 있고 2의 세제곱이 있죠. 따라서 투수 개수 K는 우리가 간극비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하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화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투수 개수 K는, 자, 포화도와의 비교를 해보면, 자, 포화도 S와 비례한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포화도 S와 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투수 개수 K는 K 성질에 대해서입니다. 면모 구조가 이상 구조보다는 훨씬 더 투수 개수가 크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또 투수 개수 K는 물의 점성계수가 나오죠. 점성계수에 반비례한다. 그죠? 그리고 시간 t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밀도가 커질수록 투수 개수 K도 커지더라 하는 거. 그래서 밀도와 비례한다. 자, 이 밀도가 이게 나오죠, 그죠? 감마 W가 나옵니다. 밀도와 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거는 이제 식에는 없지만 일종의 이제 점성계수와 관계가 있는 건데, 자, 온도가 자, 높을수록 투수 개수도
이렇게 높아지더라 하는 온도와의 관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수 개수에 대해서 묻는 여러 어떤 그 질문에 대한 이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GS 비중은 투수 개수와 상관이 있나요? 요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형적인 투수 개수를 보면은 모래, 일단 모래라고 한다면 투수 개수가 최고 낮으면은 0.001 cm/s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토가 되면은 0.00001 cm/s 정도. 이렇게 우리가 대충 좀 알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리한 것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공급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하젠의 경험식이 있습니다. 하젠의 경험식. 균질한 몰에 대한 투수 개수의 경험식을 K=CT 10의 제곱. 자,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요 K=CD 10의 제곱 요식도 한번 꼭 근처에서 소아치과의사 장소를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C는 100에서 150까지의 정수이며 요거는 per cm 세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효익경에 들어가는 이 D10의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답 K는 센티미터 per 세카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조금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또 식이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성계수가 있습니다. 점성계수는 아까 반비례한다 했죠. 그래서 K1 대 K2는 뮤2 대 뮤1 여기 바뀜으로써 바뀌는 게 결국은 이제 아까 요걸 그대로 적으면은 다시 적으면은 그러 되죠. 뮤 요거 같은 식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분수를 바꾸게 되니까 이 순서를 바꿔서 이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다음은 투수개수의 측정입니다. 투수개수의 측정은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실내 시험을 가지고 찾아보면은 첫 번째 정수의 투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투수 개수가 큰 조립토에 적당합니다. 주로 투수 개수 K가 10의 마이너스 3승 cm/s 이상이 될 때, 이때 정수의 투수 시험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주로 모래 정도의 집안에 시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변수의 투수 시험이 있습니다. 자, 이 변수의 시험은 스탠드 파이프 내의 물이 시로를 통과해서 수위차를 이루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험은 투수 개수가 작은 세립토에 적당합니다. 이 변수의 투수 시험은 주로 실트질의 흙에 해당되는데 투수 개수가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의 사이에 주로 변수의 시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투수 개수가 낮은 점토에 대해서 투수 개수를 측정하는 시험은 안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밀 시험을 그냥 여러분들 CV나 이런 부품을 구해서 안밀에 대한 치마량을 구하고 하는 데만 쓰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안밀 시험은 또
점토흑에 대한 투수 개수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암일 시험은 투수 개수 K가 10V-7승 cm/s 이하의 흙에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투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K=CV MV 감마 W 이 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식 중요합니다. 자, 이때 CV는 암밀 개수로서 센티미터 제곱 퍼 세카가 되죠. CV. 그 다음 MV는 최적 변화 개수로 센티미터 제곱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마 W는 물의 단위 중량으로 킬로그램 퍼 입방 센치가 됩니다. 그래서 CV, MV, 감마 W 요 식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하젠의 경음식이 있죠. 자, 그래서 4 이래서 여러분 하나 적어둡니다. 하젠의 경음식 K=C D 10의 제곱, 그죠? 이거는 센티미터 퍼 세카가 되겠죠. 이런 식들이 전부 다 투수 개수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투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시험이 이렇게 양정 시험과 굴착정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제 다시 여러분들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수의 투수 시험부터 보겠습니다. 정수의 투수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래 10의 -3승 cm/s의 보다 더 큰 그러한 조립토에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험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시험 자체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수의 투수 시험을 위한 이러한 원통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양쪽으로 다공질 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공질 판이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사이에 시료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다공질 판을 먼저 설치하고 모래 시료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 또 판을 또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공질 판의 투수 개수가 시료의 투수 개수보다 훨씬 커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더 투수 개수가 작으면은 다공질 판의 투수 개수를 측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하나 중요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계속 급수를 하는데 이 물은 요 위치가 되면은 저절로 밖으로 흘러나오게 만들어서 항상 이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물이 이 시로를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데 통과를 해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서 지금 이 수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이 수위를 넘는 물의 양을 Q로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수위에 있는 물은 그냥 흘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통과해서 넘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물은 메스실린더에 받아서 양을 측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항상 일정 수위를 유지하게 되니까 요 높이와 요 높이 사이는 H라는 수두를 항상 유지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시료 사이에 물이 흐르는 경로, 요 거리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수경사는 동수경사 I는 L분의 H가 되겠죠. 그죠? 요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 배웠던 Q는 KIAT 이 공식을 한번 봅시다. 아까 그 일정 시간 당의 유량을 구할 때는 T를 곱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KIAT가 됩니다. 그럼 I 대신에 1분의 H를 넣어주면 요 식이 되겠죠. 거꾸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투수계수 K니까 이 투수계수 K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넘기면은 Q는 AHT분의 QL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참 중요한 식입니다. 이 식은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상계 이 Q는 KIAT에서 유도를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풀 수가 있으니까 이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풀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넘치는 양 Q를 구하게 되면 Q를 여기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L은 넣고 H도 넣고 면적은 시료의 다면적입니다. T는 요 물이 넘치는 부분에 대한 시간을 재서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수위 투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변수위 투수 시험입니다. 자, 변수위 투수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수 개수가 작은 세립토에 적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수 개수가 작은 세립토는 주로 뭐 실트질 흙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이런 흙들은 투수 개수가 15인-3승에서 15인-6승까지 아주 투수 개수가 낮습니다. 따라서 아까와 같이 정수위 투수 시험의 스타일로 이렇게 물을 흘려 보내 가지고 나오는 물의 양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오는 물의 양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여기 보면은 시료가 있고 시료 다공질 판을 넣는 것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위를 처음 스탠드 파이프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는데,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위치 요게 이제 T1 시간대 T1 시간에서의 수위입니다. 이때 수위는 H1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면은 이렇게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이 안에 있는 물이 완전히 포화된 시료 안에서 물이 밖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흘러나가겠죠. 그러면은 이 흘러나가는 양 Q를 구하기에는 너무나도 양이 작으니까 대신에 수위가 떨어지는 양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 T1 시간대의 수위가 H1이라고 한다면 T2 시간에서의 수위는 H2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의 지금 차이에 각각의 시간에서의 수위의 변화를 체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아까 KIA고 KIA든 요거는 이제 현재 여기서는 T가 없는 것이지만 여기서 지금 단위식 아주 미소 시간에서의 미소 수위의 침하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을 처음 시간 T 요 제로에서부터, 그러니까 요 T1을 제로라고 하고요, T2를 T라고 하면 T0에서부터 T까지의 H의 변화를 이렇게 적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하는 이 유도는 수업 시간에서 토지력학 때 다 했을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적분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AT분의 AL, 요 스몰 a는
요 스탠드 파이프의 단면적이 스몰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료의 단면적은 라지 a가 되겠죠. 그래서 at분의 그 다음에 al에 로그 2에 h2분의 h1. 요 t는 t2 빼기 t1이 되겠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상용, 이가 상용 요구니까, 자연 요구니까, 이거를 로그 10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앞에 2.3을 곱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개씩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외우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한 번씩은 출제가 되니까,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안밀 시험을 통해서 투수 개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의 만화 7승 이하의 불투수성 후 점토입니다. 점토 크레이에 대해서 투수 개수를 측정하게 되고요. K는 CV, MV, W를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투수 시험이 되겠습니다. 현장 투수 시험은 이렇게 양정 시험이 있고요. 뒤에서 보면은 주수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 투수 시험을 이제 보면은 지금 양정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시험정을 이렇게 이제 굴착을 합니다. 구멍을 뚫고 그럼 이 구멍을 뚫은 안에서 여기서 양수기로 물을 이렇게 빼내면은 이거를 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위가 원래 여기 있던 수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겠죠. 낮아지게 되고 자 그러면은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원래 수위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수위가 똑같은 상황의 수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할 때 이 시험의 위치에서부터 R와만큼 떨어진 곳에 또 천공을 해서 구멍을 뚫고 요거를 요 파이프를 통해서 수위를 또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R2 떨어진 곳에서 정도의 위치에다가 또 구멍을 뚫고 이 구멍 안에서의 수위를 측정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물을 처음에 여기 있던 물을 양수를 이렇게 하면은 점점 여기 수위가 떨어지게 되고 이 수위가 떨어짐에 따라서 여기 R1 위치에서의 수위도 떨어지고 R2 위치에서 수위가 떨어지게 되죠. 이 두 점을 알면은 요 점, 요 점, 요 점 이렇게 이어주면은 그때 그 상태에서의 지하수위 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수 중의 지하수위 면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각 똑같이 요 길이 dr분의 dh로서 요거를 적분을 해서 투수 개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투수 개수 구하는 식은 여기에 로그 10 상용요구를 사용하여 K는 파이의 H2의 제곱 빼기 H1의 제곱 빼기 H2의 제곱 H1이 더 높은 값이죠. 높은 값이 항상 앞에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H2의 제곱 그 다음 분의 2.3Q의 로그 10의 R2분의 R1 자, R2분의 R1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로그 10의 R2 빼기 R1 빼기 R2죠. 이게 로그 10에 이걸 풀어주면은 로그 10에 R1 빼기 로그 10에 R2 요거죠. 그죠? 그래서 아래 위가 다 같은 구조입니다. 요게 이제 분수로 되면 요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요 식은 여러분들한테 꼭 외우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외우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출제가 자주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외우라고 까지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굴착정에 의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비슷한 공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수에 의한 방법이고, 두 번째 주수는 뭐냐면은, 주수법은 실제 원래의 지하수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물을 주입하는 겁니다. 물을 주입하면은 지하수위가 올라가는 대로 수위가 이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그죠? 거꾸로 양수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때에서의 R2와 R1에서의 이 수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수법과 주수법이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